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한 정보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공개된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들의 무력 시위가 최대 무장 장착 긴급 출격 훈련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대의 폭격기가 동원되어 장거리 공습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미 공군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루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실시했던 B-52H 전략폭격기의 엘리펀트 워크 훈련은 최대 무장을 탑재하고 부대 내의 모든 가용 폭격기가 긴급 출격하는 맥시멈 소티 서치 훈련이었다고 미 전략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B-52H야말로 핵무기 3축 체제 가운데 가장 유연하고 요긴한 자산이라며 이날 훈련을 통해 제2작전단은 타협 불가능할 압도적 전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동원된 8대의 B-52H 폭격기는 작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즉각 이륙 준비 태세를 갖추었으며 이륙 직후 1700km를 날아 노스다코타주에서 가장 표적 모의 폭격 임무를 수행한 뒤에 인근의 미노트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기체들은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직할의 제2작전단 소속의 제20 폭격 비행대 소속인데요. 이들은 지난 2017년 이른바 화염과 분노의 시기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대북 억지 임무를 수행했던 전력입니다. 미 공군은 최근 B-1B 전력의 가동률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서 B-1B와 B-52H를 적절하게 나누어 폭격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유사시에 서태평양 일대에 투입할 수 있는 미군 폭격기 전력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북한과 중국 긴장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폭격기들이 줄지어서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폭격기들이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했어요. 이 엘리펀트 워크는 무력 시위를 하는 건데 2차 대전 때 이제 폭격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쫙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치 이 코끼리 떼들이 이렇게 뒤에 앞코끼리의 꼬리를 이렇게 자기 코로 이렇게 물고 계속 이렇게 무리지어 이동하는 그 모습 같다 라고 해서 엘리펀트 워크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2차 대전 때 워낙 이제 폭격기들이 대량으로 떠서 이제 폭격하러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도 자신들의 의지를 적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엘리펀트 워크, 전투기 엘리펀트 워크도 하기도 하고 뭐 스트라이크 패키지 엘리펀트 워크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수송기 엘리펀트 워크도 하더니 이번에는 폭격기, 그 중에서도 B-52 폭격기만 동원해서 엘리펀트 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또 뭐 스텔스 전투기들만 동원해서 엘리펀트 워크를 하더니 그런데 이제 이 엘리펀트 워크 사진만 공개가 됐었는데 또 여기에서 미군이 발표를 또 했어요. 사실은 이게 최대 무장 장착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택싱을 해서 이동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그야말로 그냥 보여주는 쇼가 아니었고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 떠서 1700km를 날아가서 그리고는 폭격 훈련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미노트 기지에 다시 착륙했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 최대 무장 장착을 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B-52가 최대 무장 장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지금 뭘 장착했냐? B-52 같은 경우는 제즘 또는 제즘 ER 이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최대 20발을 장착하죠. 그런데 제즘을 20발을 장착을 하려고 하면은 날개까지도 무장들을 달아야 됩니다. 내부 무장에 이제 이 리볼버 방식으로 무장이 미사일이 들어가고 날개에도 무장이 장착이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최대 무장이라고 했는데 날개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최대 무장은 뭐냐? 바로 핵 폭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B-61-11 또는 B-61-12 버전의 핵 폭탄을 최대 무장 장착한 그런 무력 시위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밝힌 게 폭격기 3축 가운데 가장 유용하고 효용성이 있는 것이다. 왜? 돈이 적게 드니까. 폭격기 3축이 지상에서 쏘는 지대지 미사일 ICBM이 있고 해상에서 쏘는 SLBM이 있죠. 수중에서 쏘는. 그리고 이제 폭격기에서 타격하는 이 폭격기가 있는데 이 폭격기들 중에서 B2, B1은 핵무장을 할 수 없어요. 러시아와의 스타트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B-1B 폭격기는 핵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B-2와 B-52만 하는데 B-2는 한번 비행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그래서 이 폭격기 전략 중에서 가장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는 우리 최대 무장했다. 그 말은 핵폭탄 최대로 그냥 달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핵폭탄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적으로는 최대한 20발 정도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20발이나 장착하고 이렇게 많은 폭격기들이 8대가 했으면 뭐 100발 넘는 160발 이런 핵폭격을 할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우리는 핵무장을 하고 폭격할 수 있다. 그러면 최근에 핵무장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최대로 그냥 장착해 가서 때릴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북한이 10월 10일 열병식 때 핵무기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제 미국에게 억제를 가졌다. 세계 평화와 지역 안보를 우리는 책임지는 그런 중견국가가 됐다. 강대국이 됐다라고 선언했는데 북한에게 웃기지 마라. 까불다가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사인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이 대만을 정말로 무력 침공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도 함부로 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 이거 보이냐? 할 수 있다 우리. 라는 그런 사인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미국은 자꾸 보여주기만 하는데 진짜로 때리는 모습 한번 보여줘야 적들이 야 쟤들 진짜 하기도 하네. 라는 그런 겁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오랫동안 미국은 자꾸 때릴 것처럼만 이란에게도 마찬가지고 때릴 것처럼만 했지 진짜로 때리진 않아요.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 시범 케이스로 하나 좀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북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 참 정말 뭐 잘 가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던 해군의 어긋난 욕심에 결국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당 내 국방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해군의 경항모 도입 구상에 맹폭을 쏟아냈다는 소식입니다. 현 여권에서 민간인 국방장관을 기용한다면 영순위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이 해군의 경항모 사업 구상을 호되게 꾸짖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10월 1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4년간의 독도함 운용 기록을 공개하며 지난 4년간 독도함의 연평균 운용 일수는 245일인데 이 가운데 항해 일수는 79일, 정박 일수는 무려 166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같은 기간 상륙훈련 일자는 총 73일로 연평균 18일 수준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행사 지원에 투입된 일자는 총 130일로 연평균 32일로 행사 투입 일수가 상륙훈련 투입 일수의 1.5배에 달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작년 6월에는 포항에서 대대급 상륙훈련을 했는데 그때 독도함은 공군 교육사 교관단의 함정 견학을 위해 상륙훈련에 참가조차 안 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가지고 있는 배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경항모, 한국형 구축함 같이 무기를 늘릴 생각만 한다라면서 무기만 늘리려 하지 말고 가진 전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해군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설훈, 김진표 등 유력 인사들이 해군의 경항모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집권 여당의 이 같은 입장에 해군의 경항모 사업 구상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었고 저는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주 개념 없이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개념도 가지기 시작하네요. 저는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가지기 시작하는 게 여론이 움직여주니까. 여론이 아니 네이버 댓글 다음 댓글 보니까 우리 신인균의 국방TV를 보고 맞아 경항모 하면 안 되겠네. 경항모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F-35B를 하면 안 되겠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죠. 왜? 우리는 지금 일본처럼 함대 방공을 하는 그런 항공모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북한의 갱도진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런 거를 때릴 수 있는 항공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남중국해에서 중국 랴오닝 전단하고 함대 결전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북한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F-35C가 돼서 북한의 갱도진지에 벙커버스트를 때려 꽂을 수 있는 이런 F-35가 필요한데 이 해병대용 F-35B 일본이 탑재하게 된 F-35B 순수하게 함대 방공입니다. 그럼 미 해군도 F-35B를 운용하죠. 함대 방공을 하고 그리고 상륙작전할 때 적의 방어부대를 때리는 거예요.
상륙작전 할 때 적의 방어부대, 상륙작전 하는 적의 방어부대 다 참호, 그냥 뭐 나와가지고 그냥 탱크, 야포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진지는 1000파운드, 이 F-35에 탑재된 1000파운드로 얼마든지 때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개전 초기에 우리가 한 방도 맞기 전에 그냥 먼저 가서 북한의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이 북쪽 전략벨트에 있는 그 갱도진지에 동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가서 내장이 되어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걸 무력화시키는 게 우리 F-35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 말을 듣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그래, 저 말이 맞네, 경항모의가 안 되겠다. 왜? F-35B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조기 경보기가 있어야죠. 조기 경보기가 있어야 북한이 쏘는 탄도미사일을 조기 경보기에서 탐지를 해서, 그것도 우리 피스아이는 이 탄도탄을 추적을 못해요. 그런데 이 호크아이 E2D는 탄도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지삼, 그린파인 레이더 이런 거는 지상 해상에서 보니까 해상과 지상에서 보는 이 정확한 위치와 하늘에서 거의 동 레벨로 보는 이 위치가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보정을 해서 미사일 요격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피스아이 E737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 항공모함 연구 영역을 할 때 E2D 조기 경보기를 도입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여기에 동참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출기가 있는 중형 항공모함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댓글을 적어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이 안규백, 설훈, 김진표 이런 여당 국회의원들이 보고, 아, 민의가, 국민 여론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결국 여론을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에서 댓글로 활동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해군이 자기네들의 욕심만 차리려고 국가 안보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항공모함만 가지면 돼. 한미연합 훈련 맨날 해보니까 미국 항공모함 너무 멋져, 우리도 가져볼 거야. 그냥 오직 항공모함은 배 중에서, 군함 중에서 최고의 하이엔드급이니까 우리 한국 해군도 하이엔드 하나 가져봐야지, 폼나잖아. 오직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움직여 주신 덕분에 이렇게 여당 의원이 나서줬는데, 여기 보면 정말 기가 차죠. 독도함 별명 아시죠? 아시아 최대의 행사함이 독도함의 별명 아닙니까? 매일 행사만 뛰니까 도대체 훈련은 언제 하는 거야? 봤더니 1년에 18일 했다 이겁니다. 1년에 18일. 근데 행사는 얼마 뛰었냐? 1년에 32일 행사 뛰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1년에 바다에 나온 게 79일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365일 중에서 나머지 290일을 정박해 있었고, 그 중에서 120일은 1년의 3분의 1은 수리했고, 나머지는 그냥 정박한 상태에서 내부에서 훈련, 소방 훈련 이런 내부 훈련 했다 이겁니다. 정박해 놓고 무슨 큰 훈련 했을까요? 저 진해기지에 참 많이 가는데 갈 때마다 독담 없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갈 때마다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해기지에 여러 볼일 보러 많이 갔었는데 정말 제가 간 날 중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독담 다 있었습니다. 그 말은 상륙훈련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안규백 의원이 이게 도대체 뭐냐, 5천억짜리 상륙함 만들어 놓고 1년에 18일 상륙훈련하고 이게 뭐냐. 그런데 항공모함 이야기해. 이지삼 지금 여유 부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또 가동도 안 되고, 그러면서 KDDX, 이 안규백 의원은 말이죠, 이 해군의 가장 우호적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해군 이지삼 추가 건조하는데 안규백 의원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보탰기도 하고요.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정말 이 가장 친해군적인 국회의원이 안규백 의원이었는데, 이 안규백 의원이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정말 해군은 반성해야 됩니다. 또 이 신인균이가 해군 장교 출신이냐 라는 이야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군을 도와주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이 신인균이가 이런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해군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 버리십시오. 경항모 안 됩니다. 하려면은 중형항모 해서 사출기해서 F-35C 그리고 E2D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이런 거 딱 해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우리 국민이 여기에 예산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당신네들 해군의 그냥 폼 한번 잡으려고, 주변에 다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미국하고 우리 70년 동안 합동훈련 해보니까 미국 항공모함 너무 멋져. 우리도 이제 돈 좀 생겼으니까 항공모함 가져봐야지. 여기에 왜 우리 국방 예산, 우리 국민 혈세 날린단 말입니까?
자,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고맙기는 참 이례적인데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계속 여론의 민의를 반영해주는 국회의원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